고양시정연구원 윤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모빌리티스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체계화를 시킨 연구를 사전에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 연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측정 척도라는 것을 좀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경험 연구를 좀 하였는데요. 앞전에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리티스하고 모빌리티스의 척도 개발서부터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검증을 한 차례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그 모빌리티스 구성 요인 중에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그 변수들이 사회적 배제와 네트워크 형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모빌리티스에 대한 연구가 이제 거의 10년 차에 이르렀는데요. 그래도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대학원생들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하고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리학이나 교통 분야나 교통지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온 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모빌리티와 또 본 발표에서 얘기하는 모빌리티스는 조금 의미도 다르고 그 차원성도 다르다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연구했던 모빌리티라는 주제는 이동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동의 편의성 이런 측면으로 연구가 되거나 또는 교통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동성이나 접근성이라는 같은 개념으로 모빌리티를 합쳐서 이해하곤 하였는데요. 이 모빌리티스 이론이라고 하면 사실은 영국의 랭커스 대학의 존 어리라는 학자가 이제 이론의 틀을 만들고 보편화를 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스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지리학적인 사고와 이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교통 지리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빌리티스의 구성 요인들 중에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인간의 역량이라는 누스바움이 이야기한 10가지 역량 중에 인간의 역량이라는 이동 역량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사회적 배제와 맞물려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빌리티스라는 그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그 개발된 변수 중에 앞서 말씀드린 두 변수를 추출하여서 인과관계를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이나 범위는 간략하게 페이지로 소개하고 넘어가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1000명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주요 구성 개념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빌리티스는 이제 모빌리티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이라는 두 가지의 구성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모빌리티 자본은 또 이동 능력, 모빌리티 접근성이라는 또 다른 구성 요인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본 역시 네트워크 구성 능력, 유지 능력, 대면 만남 능력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이 두 구성 개념이 모여서 모빌리티스라는 하나의 개념을 크게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빌리티스가 사회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며 또 이제 조절 변수로서 연령하고 소득이라는 집단을 써서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모빌리티스에 대한 정의는 간단히 내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 시대 이제 고모빌리티 사회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의 등장에 따라서 더욱더 물리적인 이동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동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모빌리티 연구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어리가 이야기한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 아이디어, 정보, 사물의 이동을 수반하고 유발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실천이자 이데올로기이며 인간의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이자 역량으로 현 시대의 새로운 인간 유형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거 부르디에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 개념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퍼트넘에 의해서 다소 정의가 내려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카프만이라는 학자는 모빌리티 자본 개념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모빌리티 자본 개념을 존 어리는 네트워크 자본 개념으로 개념화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모빌리티 자본, 네트워크 자본으로 확장이 되고 이 사이에 개인의 모빌리티 역량이라는 인간의 역량이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 모빌리티스 이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사실은 소속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그 개념으로 또 쓰이기도 하지만 통합적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리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맞물려서 교통 관련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들이 다소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점이 없는 상태로 폭넓은 동의만 현재 이루어진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빌리티스에 의한 사회적 배제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요인 부분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그래야 분석 결과 측면에서 좀 설명이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네트워크 자본과 모빌리티 자본이 모빌리티스라는 영역으로 묶일 수 있겠고요. 이 모빌리티스가 사회적 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보기 위해서 모빌리티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을 매개 변수로 해서 사회적 배제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보시면 개인의 이동 능력이라는 그 구성 요인과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접근성 중에 교통 시스템이라는 변수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구조 모델에 대한 검증은 이미 기존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깊게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두 변수를 가지고 보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동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건강 능력, 이동의 사적 소유 능력, 얼마만큼 필요한 문서나 정보통신기기나 교통수단 등의 개인적인 사유 능력이 되느냐를 보았고요. 시간 주권 능력, 역시 시간을 어느 정도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동 조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본인이 이동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족의 조직력이나 사회의 조직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동 조직력이 높은 경우 사실 이제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이 조직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배제가 낮고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빌리티 접근성에서는 이제 교통 시스템, 여기서는 대중교통으로 좀 제한을 하였고요. 대중교통 시스템 접근성으로 한정하여서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신뢰도 검증에서는 이제 0.7 이상으로 모두 신뢰도는 검증이 되었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차이 검증이고 이제 효과 검증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령이 모두 아시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전 여부는 이동 능력에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령에 따른 이동 능력과 운전 여부를 이제 상호작용 검증을 하였는데요. 저연령 집단과 이제 고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보였고요. 그래서 운전을 고연령 집단일수록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배제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 여부에 따라서 모빌리티 자본의 차이를 보이고 고령일 경우 운전 여부가 모빌리티 자본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도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운전 여부는 이동 능력, 모빌리티 자본,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배제에 모두 차이를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집단일수록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따라서 모빌리티 자본, 네트워크 자본이 낮아졌으며 결국 사회적 네트워크 배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령일수록 자가 운전,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동 조직력이 굉장히 높다라면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집단보다도 오히려
이 개인의 이동 능력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교통 접근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을 던져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우리는 교통 분야나 교통 지리학에서는 접근성에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동이라는 측면을 연구하였는데요. 사실은 접근성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동 역량이라는 측면이 이 시대는 더 중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에 개인의 역량을 배제하고는 접근성만을 높인다고 하여서 사회적인 배제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시간에 쫓겨서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모빌리티스 자본이 낮아서 사회적 배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정보 활용 능력이 되겠죠. 스마트폰 사용 집단은 모빌리티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이 높았고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앞쪽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모빌리티 자본이 높았고 사회적 배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고령 집단일수록 운전 여부는 모빌리티스 자본과 배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접근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조직력이 높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은 집단보다도 이동 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 구조 모델로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변수와 요인들을 표를 좀 간단히 보여드린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이제 모빌리티스라는 네트워크 자본, 모빌리티 자본, 사회적 배제 이 큰 구성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인과관계와 매개 변수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였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의 이동 역량이라는 중요한 변수 하나를 추출하였고요.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는 변수를 추출하여서 네트워크 구성 능력, 유지 능력, 대면 만남 능력을 매개 변수로 하여서 경제적인 배제, 네트워크 배제, 공간적인 배제, 문화 배제로 사회적 배제는 네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본 연구 모델은 물리적인 교통 시스템 접근성과 인간 역량 차원의 이동 능력이 네트워크 자본과 사회적 자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기존의 모빌리티 자본 구성 요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을 뽑아서 그 두 변수들을 외생 변수로 사용하였고 네트워크 자본 구성 요인은 구성 능력과 유지 능력, 대면 만남 능력은 매개 변수이자 내생 변수로 사용하였고요. 이 표가 그래프가 메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능력이라는 것은 구성 능력, 네트워크 구성 능력, 유지 능력, 대면 만남 능력에 굉장히 강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동 능력은 사회적 배제에도 모든 영역에 굉장히 유의한 영역을 공감적 배제만 빼놓고 모두 강하고 유의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동 능력에 비해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통 접근성만으로 접근해서 현재 그 모든 도시의 그 교통 이동성이라든지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단순히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선 횟수를 확충한다라든지 물론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의 확충도 중요하고 무동부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동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높여주고 또 요새는 공유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이런 모빌리티에 대해서 공유경제 개념적으로 모빌리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이동 능력이라는 부분에 기존에서 연구되어 왔던 모빌리티가 아닌 모빌리티스로 우리가 사회적 배제를 좀 이제는 접근해 보자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